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택TV의 이승택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나요? 누구나 한두 번은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사실은 돈을 빌려줄 때는 금방 갚겠다고 하지만 잘 안 돌려주죠. 근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그 통장을 어디로 받냐면 B 통장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B 통장으로 그러면 제가 돈을 입금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B한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느냐? A한테는 그 사람이 돌려주기로 하고 빌려갔기 때문에 당연히 A한테는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B가 그 통장을 쓴 경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건 어떻게든 A의 부탁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든 B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켜서 그 돈이 사용됐어요. 근데 나중에 아무한테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원고가 B를 상대로 해서 돈 돌려달라. 대여금이라고 하는 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입증해야 되냐면 제가 돈을 빌려줬다. 그러니까 돈을 질려준 사실이 있다는 게 요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그 사람한테 빌려주고 변제기가 언제다. 돈을 갚는 날이 언제고 이율이 얼마다. 요것만 입증하면 되는 거야. 돈을 근데 빌려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계약서, 차용증이겠죠? 근데 계약서나 차용증 없이 많이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이분은 무려 5억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관계가 애매합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친구가 아니라 사귀는 사이인데 사귀는 사람한테 돈을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툼도 많이 생겼죠. 이 돈은 그 대여금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 이게 증여받은 돈이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투자금 형식으로 돈을 보내거나 쓴 거예요. 그러니까 C라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돈을 가져다가 투자도 한다고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은 B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넘겼다. 그러니까 나중에 돈은 너한테 갔으니까 B가 나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소송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입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계약서 차용증 있으면 되지만 그게 없으면 돈이 간 사실만 갖고 돈을 그 사람이 빌린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돈이 간 사실만 가지고 그 통장에 찍혔어요. 그 돈을 그 사람이 사용했어, 빼서. 다른 쪽에 투자를 하거나 뭘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갖고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게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입증이라고 하는 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좌우간 돈이 대여금을 내가 전달한 것, 교부한 사실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 변제기와 그다음에 이율 같은 것이 나와야 돈을 반환받는 건데 변제기는 언제냐면 언제까지 돌려주겠다. 근데 변제기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냥 돌려준 거? 그냥 빌려준 것 같은 경우에는 대신 그 사람한테 야 이제 갚어라고 우리가 최고를 해야 돼요. 이제 갚어. 다음 달까지 갚어? 아니면 2주까지 갚어라고 최고를 해야 그 다음 날로부터 지체 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도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약정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변제기를 갖다 정하는 거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민법 소정의 5%의 이자가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둘이 아무것도 안 주고 얘기가 없다면 이건 무이자로 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을 때 무조건 내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빌려준 날부터 언제까지 갚아라고 해야 그때부터 지체에 대한 그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돈이 통장으로 넣어줬다는 것만 갖고는 입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대여금 소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쉽지만 어렵다. 이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서류를 받아두셔야 됩니다. 문자라도 남겨두셔야 되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게 대여금이라고 입증할 만한 서류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송금 내역은 그 받은 날 다른 사람 계좌로 또 이체가 됐고 들어간 돈이 다른 쪽에 투자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둘이 이 원고가 이 피고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자기가 직접 투자한 거지 않고 이 피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B를 통해서 다른 것에 투자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송은 피고 입장에서 원고와 피고가 그러니까 이제 그 좋았던 관계가 깨진 거죠. 그러고 났더니 돈 갚아라라고 하니까 B 입장에서 황당하지. 내가 5억 원을 어떻게 줘? 이게 내 돈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럼 왜 자기 통장으로 받았냐?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 일반적으로는 네 통장으로 받았으니까 네가 내 이렇게 되는 거고 둘만의 관계는 둘이 아니죠. 돈이 실제로 어떻게 나온 건지. 사실 저희는 우리가 피고 소송을 했어요. 피고 소송을 했는데 피고 입장에서는 이거 모르겠는데요. 대여한 거 아닌데? 당신이 나한테 이 돈을 쓰라고 해서 그리고 투자하라 그래서 내가 돈 전달해 준 거 아니냐. 그리고 여러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피고가 이 부분을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투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여금 소송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대여금 소송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주거나 뭘 할 때는 좀 제발 제가 부탁인데 서류를 좀 쓰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서류를 쓰시는 걸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녹취를 하잖아요. 녹취를 해오세요. 그러면 녹취할 때도 자기만 얘기해. 그러고 상대방이 뭐라냐면, 그거, 그래, 그랬지. 이게 그 돈 빌려준 거를 다 그 사람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법정 가면 무슨 소리야? 네가 얘기하니까 그러고 있지. 내가 언제 그렇다고 했어? 이래서 내가 유도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그것도 증거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서류 좀 작성하라는 얘기 드리고 대여금소 정도 서류가 없으면 질 수도 있다. 계좌로 송금한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잘 유념하셔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